안녕하세요. 조철입니다. 자, 어제 오늘 시장 상황이 약간 흔드는 흐름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최근 장세는 좀 심플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추세 상승 구간이라기보다는 제한적인 차별화 장세가 전체 시장의 컨셉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시장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장세는 IT 중심의 랠리가 전개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받고 더 가려면 말입니다. IT 이외에 시세가 확산이 돼야 되는데 계속 그 안에서 시세가 머물러지게 되니까 이번에도 종합주가지수가 좀 상승세를 보이는가 싶다가 다시 또 흔드는 흐름들은 이렇게 시세 전반에 걸친 상승의 흐름이 아니라 그들만의 리그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변동성. 다만 중요한 것은 변동성이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도 핵심주들의 흐름이 건재하기 때문에 배팅 포인트를 여러분께서 집중하는 감각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시장 상황을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술적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요, 최근 시장의 기술적 흐름은 사실 간단합니다. 간단하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전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시장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심 추세선 있지 않습니까? 이 중심 추세선을 기준선으로 해서 시장의 흐름은 계속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떨어졌다가 하는 반복의 흐름이 연출되고 있죠.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국면이 어떤 국면이었습니까? 이때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번 급락이 들어오는 자리였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시장의 내부적인 요인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급락 파동이 들어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 시장 상황은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여기서 매도의 클라이막스, 그러니까 어떤 재료에 의한 매도의 클라이막스가 벌어진 이후에 반등이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시세는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은 요 하락 국면 이전 국면 속에서 상승세를 보였던 그 중심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국면 속에서 추세적인 어떤 반등의 흐름을 보였던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였냐면 맨 첫 번째 마디에서는 뭐가 올라갔습니까? 전기차와 2차 전지, 그러니까 삼성 SDI와 LG화학을 중심으로 하는 2차 전지 관련주. 그 다음에 여기서 조정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얘네들은 이때 올라갔던 종목들은 조정이 들어오고 반면에 받아준 종목들이 뭐였냐면 여기서 반도체라든지 5G가 받아줬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반등의 흐름이 들어오는 가운데에서 전체적인 시세의 어떤 반등 파동이 한 사이클, 그러니까 중심주를 중심으로 해서 한 사이클이 마무리가 되니까 최근 장세의 흐름 속에서는 최근 2, 3일 동안에는 뭐예요? 조정이 들어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흐름은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제가 자꾸 이쪽을 보네. 이쪽을 봐야 되는데 어떤 현상을 보이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중심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거래소 기준으로 보면은 중심선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33일 이동 평균선.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제가 뭐라 했어요?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등락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 흐름이에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도 보시면 종합주가 지수가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크게 이 중심 라인을 깨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왜 안 깰 것 같아요? 중심주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시면은 이제 6인방이죠. 최근 장세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SDI, LG화학, 이노텍, 전기. 이 6인방 흐름이 견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중에는 크게 흔드는 모습을 보인 것 같지만은 종합주가 지수는 크게 깨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추세를 중심으로 하는 변동성 장세가 나타나는 것이지 뭐 하락을 한다든지 그런 흐름은 아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은 이전에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코스닥의 중심선은 뭐였냐면은요. 300일 이동평균선이죠. 300일선. 그러니까 300일선이 중기이평선인데 중기이평선에서 얘는 뭐냐면은 이번에 코로나에서 한번 조정이 들어왔다가 다시 복귀하는 과정.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똑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상승세를 보였다가 흔드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보면은 장중 기준으로 300일선을 살짝 한번 이탈을 했지만은 종가 기준으로는 300일선을 지켜냈다. 이 얘기는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는요. 지금 시장 상황은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최근에 이제 그 한 2주간에 걸친 V자형의 급반등 흐름이 어떤 핵심주를 중심으로 해서 순환 흐름이 마무리되는 가운데에서 어제 오늘 국면에서는 잠시 숨을 고르는 속도 조절의 흐름이 나왔다. 왜? 추세를 깨지 않는 흐름에서의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걱정할 건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집중력을 갖고서 보시면은요.
좀 저점에서 산다거나 아니면 핵심주를 중심으로 하는 집중력만 발휘하면 언제든지 수익을 구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중심 기준선, 그러니까 거래소 시장의 경우에는 33일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코스닥의 경우는 300일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선물의 경우에도 33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선으로 해서 등락에 연출되는 변동성의 흐름이지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거나 고점을 찍은 흐름은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런 시장 상황이 연출됐던 최근에 이제 외형적인 배경은 뭐냐면 저는 이제 그 중심 흐름, 그러니까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중심 흐름을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뭐였냐면은 뉴욕 증시가 최근에 이제 뭐 약간 흔드는 흐름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전체적인 장세 흐름은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우리나라 증시와 같이 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뉴욕 증시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뉴욕 증시의 흐름이라는 것이 최근 해외 증시 흐름을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그 나스닥을 기준선으로 해서는 최근에 보시면은 안정적인 우상향의 패턴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차트가 나스닥의 경우인데, 그러니까 나스닥의 경우도 최근에 보면은 계속 33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선으로 해서 계속 올라타는 장세예요. 뭐 사실은 여러분들 이번 주에 보면은 뭐 애플이 2분기 어떤 가이던스가 좀 안 좋게 나온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흔들었지만은 이거는 흔드는 것이 찻잔 속의 태풍일 뿐이지 그런 흐름과는 무관하게 나스닥의 경우는 계속해서 그 시장의 흐름을 주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증시의 경우에도 이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나스닥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에 편승한 시세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IT 중심의 장세라든지 핵심 빅5를 중심으로 하는 장세 랠리가 펼치는 그 근거에는 뭐냐면은 나스닥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를 주도하는 가운데에서 성장주라든지 기술주 중심의 레이스가 진행되어 가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오늘 이제 제가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왜 이제 확산 과정을 계속해서 받아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번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다시 변동성이 나타나는 배경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성장주와 기술주 중심의 랠리가 전개되니까 한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철강이라든지 뭐 롯데케미칼 중심으로 하는 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 쪽으로 확산되면서 걔네들이 같이 나가는 흐름이 연출된다라고 하면은 시세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T 중심의 흐름에서 머무르니까 이게 신선한 감이 없게 되니까 일정한 수준까지 한번 순환매가 돌아가 버리면은 시세가 쉬는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흐름이 그래서 뭐냐면은 차별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장세의 컨셉은 아직까지는 그 구조 하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오늘 전개됐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가령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고려 아연이라든지 뭐 최근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일부 산업재 쪽에서도 약간 시세가 움직이지만은 뭐 고려 아연 같은 경우는 다시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금값이 이제 안전 선호 심리 때문에 금값이 올라가면서 고려 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동반적으로 올라가지만 이거는 기업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전체 시장 상황을 끌어가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은 여전히 글로벌 증시를 미국 시장 이 주도를 하고 선진국 증시가 주도를 하고 있고 선진국 증시가 주도를 하는 가운데서 다우보다는 나스닥에 힘이 실리는 상황. 그러니까 성장주, 기술주 중심의 랠리가 차별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주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전체적인 상황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여러분께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요. 시세 흐름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이 핵심주 6인방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배워야 산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가운데서 삼성전자는 어디부터 시세가 움직였냐면 작년 8월 달부터 움직였어요. 8월 달에 움직이면서 지금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 8월 달부터 시세가 움직이는 가운데에서 시세가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8월 달, 9월 달부터 시세가 움직이는 상황이었고, 이제 조금 이거를 차트를 크게 잡아 드릴게요. 예.
그리고 보시면은 뭡니까?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최근 흐름 속에서 계속 그 선순환 과정이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사실은 뭐 전기차가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지만은요, SDI가 오늘 지금 이제 LG화학이 좀 조정을 보였지만 LG화학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어제 그제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이들 종목들의 흐름이 전체 시장 상황을 주도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추세가 유효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작년 8월 달부터 우리나라 증시를 끌어왔던 핵심주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조정이 들어오는 가운데에서 추세 중심선이라고 할 수 있는 33일선을 어느 한 종목도 깬 종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은 약간 이제 그 33일선을 위협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위협을 하고 있지만 이거 깬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얘네 6종목이 일단 기본적인 추세 흐름을 방어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지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 코스에서 만약에 시장의 흐름이 흔든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들 종목군들이 워낙 견조하게 시장의 흐름을 견인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뭐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종목의 흐름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요. 최근 종목의 흐름은 사실은 심플해요. 심플하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트리플 섹터의 주도 흐름이다라는 말씀드렸죠. 트리플 섹터라는 것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5G, 그다음에 반도체, 전기차, 그죠? 얘네들이 이제 오늘 흐름 속에서 종목의 변화 흐름은 뭐냐면은요. 얘네들이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 종합 주가 지수의 흐름과 이제 우리가 한번 궤를 같이 하면서 보면은요. 종합주가지수가 급반등의 흐름이 들어오는 가운데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 국면에서는 전기차의 어떤 랠리, 지금 기억 안 나시죠? 이 주가 빠질 때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가 빠질 때라든지 이전에 한 1, 2주 전에 올라가는 건 생각 안 해요. 이때 말입니다. 가장 이제 시세가 강력했던 부분들이 삼성, SDI, LG화학을 중심으로 하는 2차 전지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많이 올라가니까 쉬었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걔네들은 쉬고 그 다음에 바톤을 넘겨받은 애들이 뭐냐면은 반도체하고 5G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자, 지난주 주중반 이후부터 5G하고 이제 반도체가 막 날아다니고 오늘까지 이제 시스템 반도체, 비머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시세가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 반등 파동에서 이 이전에 이제 시세를 주도했던 그 주도주 군단들이 말입니다. 반등 파동에서 한 사이클을 마무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마무리했다라는 얘기는 오늘 조정은 어떤 뭐 경계감에 의한 조정일 뿐이지, 뭐 저는 이제 그래요. 애플 때문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그러니까 시세가 계속 달려나가고 이격이 벌어져 버리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과열권의 흐름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 흐름이 전반적으로 이식 매물을 출회시키는 과정 속에서 조정이다. 그러니까 어제라든지 그제 코스에서 기관과 외국 입자가들이 매도한 부분들도요. 뭐 시장이 안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매도를 한다거나 이 종목들이 이제 끝났다라는 관점에서 매도를 한 것이 아니라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면 한번 팔아줘야죠.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났던 상황으로 여러분들께서 전체적인 어떤 시세 흐름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세는 아직까지는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하는 뭡니까? 레이스는 유효하다. 그러면 이제 종목별로 한번 흐름을 보면은요. 오늘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가령 이제 그 오늘 가장 강했던 업종이 뭐냐면은 그 반도체죠. 보시면은 지금 지금 차트를 한번 크게 좀 잡아줘 보시면 요게 어버브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 경우는 상승세의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뭐 SNS 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 그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뭐 최근에 이제 보시면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요 종목의 경우에도 뭡니까? 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반도체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보시면은요, 가령 테스나도 한번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최근에 지난번에 한번 힘 한번 빵 쏟고 난 다음에 테스나 같은 경우에도요. 3일 정도 조정을 보였어요. 3일 정도 조정을 보이고 난 다음에 시세가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이 핵심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하는 흐름이 보통 2박 3일 내지는 3박 4일 정도로 조정 보였다가 조정 끝나면 또 올라가고 그런 흐름이 연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늘 맞이 속에서는 반도체 쪽으로 이어졌던 상황이었다. 반면에 5G 같은 경우는 오늘 어떻게 됐냐면요.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저기 뭡니까? 배우에 산다 강의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5G 같은 경우는 또 단기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번 주중반 코스에서는 조금 숨을 고를 것이다. 그게 뭐냐면은 뭐 최근에 이제 5G 쪽에서도 이제 움직임이 좀 셌던 것이 뭐 이노 인스트루먼트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도 좀 지금 이제 조정권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그죠. 주 초반 지난주 주중반 이후에 강했다가 지금 막 크게 흔들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노와이어 같은 경우도 보세요. 그러니까 이 보시면은요. 사실은 지난 주중반 이후 월요일까지 올라갔던 종목들이 이제 이격이 벌어지니까 얘네들이 조정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HFR 얘도 보시면은 최근에 급등 보였다가 오늘 조정 들어오는 자리. 그러니까 5일선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이 들어오는 자리.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보면은 그러니까 시세가 지금은 사실은 되게 수학 공식처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섹터 내에서 강했던 애들은 좀 쉬고, 그죠? 하루 이틀 정도 쉬고, 그 다음에 또 조정 보였던 애들은 올라가는 자리.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니까 내일이란지 모레 코스에서는 뭘 봐야 되겠어요? 2차전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조정 잘 보였던 종목들은 한번 배팅을 노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혼조 양상을 보였던 모습. 그러니까 핵심 스리플 섹터의 경우에는 오늘 반도체가 강세, 5G 선도주 쪽에서는 조정, 그죠? 그리고 전기차 쪽에서는 종목별로는 강한 종목들은 강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조정 보였던 종목들은 오늘 올라갔죠. 뭐 최근에 제가 얘기했던 뭐 KG케미칼 같은 종목들 그런 것들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혼조 양상, 그러니까 강했던 놈들은 좀 쉬는 그런 흐름이 오늘 그 핵심 섹터에서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오늘 뭐 이제 그 장중 이제 흐름 속에서의 테마주는 뭐냐면은 최근에 코로나 19라고 얘기를 하죠. 코로나 19 쪽에서 이제 아무래도 뭐 중국에서 좀 사람들이 확진자가 늘어났다.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대구 쪽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났다. 일본 막 얘기가 또 다시 부각이 되니까 뭐예요? 50, 뭐 모나리자, 뭐 웰크론 K. 근데 여기서 구분을 해야 돼요. 이 제약바이오라든지 신약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 관련주들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사실은 되게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저도 지금 저희 집에 마스크가 한 20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전에는 안 샀는데 최근에는 마스크를 웬만하면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들이 다시 이제 이 코로나 19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확대되는 자리니까 거기서 상한가를 치는 종목들의 경우는 마스크 관련주 쪽으로 집중된다. 뭐 이렇게 되면서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추세적인 대응을 할 대상의 종목이라기보다는 순환매성 대응, 그러니까 단기 대응으로 철저하게 단기 대응 관점, 단기 대응을 한다는 얘기 여러분들이 퇴로는 항상 만들어 놓은 가운데 대응을 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전략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시장은 핵심 주도 섹터가 유효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요. 기준선 중심으로 해서 기준선 이하짜리는 항상 적극적인 저가 매수자리라고 생각하세요. 타켓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타켓의 경우에는 뭐 트리플 섹터를 중심으로 하는데 핵심 주도 섹터가 전체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빅6라든지 이 트리플 섹터들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꺾이는 흐름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확장과 축소라는 것이 뭐냐면은 핵심 주도 섹터들이 나갈 때는 나가주고 쉴 때는 또 쉬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선순환 과정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주도주 흐름이 유효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익률 확대의 관점으로 접근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전략은 말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프레임푸시 전략. 그러니까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프레임푸시 전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의 경우에는 33일선 2204포인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중심선을 기준선으로 해서 플러스 10포인트 이상짜리에서는 추격 매수 자제 단기 고점 매도 전략. 전체적으로는요. 그리고 마이너스 한 10포인트 이하짜리에서는 저점 매수 전략. 그다음에 코스닥의 경우는 681포인트를 기준선으로 해서 뭐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포인트대에서는 저가 매수, 그 다음에 690선 이상짜리에서는 고점 매도라든지 아니면 추격 매수 자제.
그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는 297포인트를 기준선으로 하는 대응. 이제 그게 이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풀 앤 푸시 전략을 취하는 게 맞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들의 경우에는 오늘 보면 아까 이제 설명드렸지만은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시세가 오늘 분출을 시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 후반에는 반도체들의 경우는 약간 또 눌림목 조정이 될까요? 오이선하고 최근에는 이격이 벌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매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단기 급등을 한 2, 3일 정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추경 매수 절대 하지 마시고 고점 매도라든지 저점 매수 전략을 취해 나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5G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기 이격 축소 과정을 지금 진행시켜 가고 있기 때문에 5G라든지 아니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요. 또 이제 조정 흐름을 잘 이번에 기다렸다가 받아주는 전략을 취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5G 쪽에서는요. 종목을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종목들이에요. 뭐 기산텔레콤이라든지 보시면은 잡아드리면은 기산텔레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오일선하고 이제 이격을 또 거의 다 좁혔어요. 그죠? 오일선하고 이격을 좁힌 자리이기 때문에 이 흐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다렸다가 저가 매수 포인트를 견지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 기산텔레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금 11선하고 이제 이격 조정이 끝났죠. 그러니까 내일 보시면은 10일 이동평균선짜리에서 이런 것들은 저점 매수를 하면 단기 수익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고 그다음에 HFR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디 갔습니까? HFR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5일선에서 흔들죠. 그러니까 내일이란지 모레 코스에서 약간 11선 근방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저점 매수 포인트 유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텔레필드 같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의 경우에도요 기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은요 2차 전지 쪽에서도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강세권의 흐름을 보였던 종목 있죠. 이 3인방으로 보면은 CIS 같은 종목들. 지금 보시면은 조정 잘 거쳤죠. 이런 것들 이제 11선에서 이제 한번 튑니다. 이런 것들을 대기하시고 그다음에 P&E 솔루션 같은 종목들 이것들도 보시면은 그죠. 조정 잘 보였죠. 이런 것들 11선 오늘 사실 오늘이 저가 매수 맥점에 이런 것들이 사실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똑같죠. NS.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얘들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격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한 4월 정도 쉬니까 딱 이격을 좁히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내일에서는 중요한 저점 매수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대응 전략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은 변동성이 들어오는 가운데에서도 뭐냐면 핵심주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타켓 딱 집중시켜 놓고 돌리세요. 그러니까 꽃놀이패라는 것은 한쪽에서 패쓰면은 거기서는 치고 저쪽에서 또 패를 쓰고 이런 게 꽃놀이패잖아요. 그런 측면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G 종목 쪽에서 핵심주,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에서 핵심주 같은 경우는 조정을 잘 거친 종목들의 경우에는 다시 또 저가 매수를 하면 단기 수익 충분히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핵심 섹터를 중심으로 하는 배팅 포인트에 집중을 해나가자. 이렇게 포인트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